저희 구독자분이 이 사막 콘덴서를 분석을 요청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올해 2 분기 가격에 대한 인상이랑 하반기 용인 캐파 효과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 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막 콘덴서의 2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일단 사막 콘덴서를 가지고 있다면요. 저는 일단은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요. 충분히 해답을 받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차트로 좀 살펴봤을 때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은 이 분홍색 장기선 라인들을 좀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적인 구간이었는데 일단은 종가 마감을 해준 건 아니지만 이탈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실질적으로 오늘 밑꼬리를 달아주고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추세 라인들을 좀 봤을 때는 아직은 추세가 뭐 전부 다 훼손이 됐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훼손이 됐죠. 단기 추세 자체는 훼손이 됐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훼손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고요. 지금 구간에서 시가 라인부터 고점 라인들까지 쭉 그어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0.5 구간을 이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이렇게 0.5 구간을 이탈을 해줄 때는 그 다음 구간들이 618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와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대까지 눌림이 나왔다가 올라가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6% 정도가 더 밀렸다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우리가 반등 구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혹시라도 내가 피보나치 부분들의 반등 라인들 말고 지지 라인들을 좀 컨펌을 해서 놓고 보고 싶다. 그러시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라인들 아니면 뭐 이런 라인들 있죠. 보통 이런 라인들 혹은 요런데 이렇게 좀 지지 라인을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96,000원대를 따른 지지를 해 주는지 아마 여기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618 구간에 좀 몰려 있는 중첩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밀리게 될 경우에는 그 아랫단에 6개월 선, 1년 선, 그리고 2년 선, 그 추세 라인까지 중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아마 반등 맥점인 구간일 겁니다. 밀리게 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신규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 오면은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 달 마감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달 마감 자체를 해당 부근에서 많이 밀리지 않고 이 근방에서 마감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반등 여지도 충분히 살아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막 콘텐츠의 기본적인 분석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요, MACC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고성장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이던스 상향, 그리고 세 번째는 밸류 부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올해 2분기에 대한 갈림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세 가지 여러분들 꼭 부탁 좀 드리고요.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이나 섹터,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짧게 서론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사막 콘덴서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단순하게 MACC 테마 주제로만 보면은 절대 안 돼요. 일단은 지금 사막 콘덴서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의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전장에 대한 DC, 직류 링크와 로봇 전력 제어가 만나는 이 수동 부품에 병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또 하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왜 커패시터를 우리가 봐야 되냐? 결국 국제 에너지 기구가 지금 에너지와 AI 자료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데이터에 대한 전력 소비를 현재 945 테라와트시를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비 2배 이상 커지는 상승폭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생각을 해보면 돼요.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요. 말 그대로 GPU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또 필요해요? 이 UPS라든지 혹은 PDU 아니면 PSU 뭐 인버터처럼 전기를 안정화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길목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죠. MLCC 그리고 직류 링크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들어간다. 이렇게 꼭 확인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적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연결 매출이 728억입니다. 영업이익이
46억 정도가 나오고 OPM이 일단은 한 6.4%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만 보면요. 매출단이 0.6% 늘어났고 영업이익단은 오히려 마이너스 2.5%죠. 그러니까 결국 폭발적인 실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 말 그대로 MLCC 매출이 지금 387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년 대비 24.2%가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면서 매출 비중이 현재 53%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전체 매출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정체로 보이는데 결국 돈에 대한 중심 축은 이미 MLCC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적을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전체적인 연결 매출로만 보면요. 사막 콘덴서가 별로 돈을 안 버는 것 같은데 그냥 MLCC만 따로 해부해서 보면요. MLCC는 지금 성장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많이들 헷갈려 하실 수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주가는 이렇게까지 계속 크게 흔들리냐? 일단 수급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수급 자체를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5일 순 매매 자체를 보면은 244억 정도를 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반대로 130억 정도 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7.3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 대금들이 887억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수급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 급등 후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확인 전에 포지션에 대한 교체 신호일 가능성도 높겠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 자체는요, 이미 학습된 그 낙관에서 사마콘에서는 검증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본업에 대한 구조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 MLCC라는 것 자체는요, 전자회로 안에 초소형 물탱크랑 굉장히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가 갑작스럽게 몰리게 되면요, 말 그대로 그 몰릴 때 저장을 해놨다가 내보내면서 이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봇에 대한 전압 흔들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에 대한 리포트를 바라보시면요. 현재 고용량 1206, 47 마이크로페럿과 그리고 10V MLCC 쪽에 대한 현물 가격이 대략 2배에서 5배까지 뛰었다 이야기하고요. 리드 타임이 지금 10주에서 20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국내 공장의 가동률이 이미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핵심적인 트리거 역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미시 체인을 꼭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AI 데이터 센터 자체가 말 그대로 전력 소비 증가가 UPS부터 PDU 그리고 PSU 이 인버터 수요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구조고요. 그리고 사막 콘덴서의 MLCC는요, 말 그대로 그 전력 안정화 부품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밸류 체인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매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전장에 대한 수요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 전기차 쪽을 보면요, 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국제에너지기구가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을 보면요, 작년 전기차 판매가 2천만 대를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중에 신차 비중이 지금 25%예요. 그러면 결국 전기차 한 대에 MLCC가 약 1.8만 개에서 2만 개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직류 링크가 딱 2개가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사막 콘덴서는요, 말 그대로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에 MLCC를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류 링크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과 글로벌 부품사를 통해서 유럽 전기차 모델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품단이 물량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우리가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자고요. 일단은 작년에 MLCC가 용도별로 매출을 보니까 차량용이 한 35%였어요. 그리고 산업용 자체가 31%였습니다. 가전이 25%, 기타가 9%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 기준으로 보면은 차량이 34%고요.
산업용 쪽이 35%, 가전이 20%, 기타가 11%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바뀌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가전 중심이던 수동 부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장과 산업용 쪽으로 중심으로 믹스가 지금 변경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가전이 줄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차량이나 산업용 쪽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장 산업 쪽으로 중심으로 믹스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비중도 작년에 2%에서 올해는 목표 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피어를 한번 비교를 해서 놓고 봐야겠죠. 피어 자체로 보면요. 삼성전기의 지금 올해 1분기 기준 OPM이 지금 8.7%입니다. 그리고 무라타가 올해 3월 결산기를 보니까 OPM이 대략 15.4%가 나왔어요. TDK가 올해 3월 결산기가 OPM 10.9%입니다. 그런데 사마콘텐츠의 올해 1분기 OPM이 지금 6.4%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즉슨 지금 무라타보다는 사마콘텐츠가 대략 한 2.4배가 더 낮은 수치죠.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요구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단순하게 매출 증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MLCC 이쪽에 대한 가격 인상과 믹스 개선으로 이 마진에 대한 갭을 얼마나 좁힐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크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때는 삼성증권이 사마콘텐츠의 제품에 2012, 3216에 대한 패키지 중심이다 보니까 상위권의 고용량 제품 대비 가격 인상폭이 낮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 원재료비가 123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무려 매출 대비 41.8%예요. 현재. 그리고 지금 파우더가 12%고요. 전극이 11%, 케이스가 18%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결국 니켈과 구리, 석유, 화학에 대한 소재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다만 올해 2분기 대리점량에 대한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하반기 대기업향의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작년 145억 원의 MLCC 증설 투자 효과가 같이 붙으면요, 원가 부담을 일부 흡수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말 그대로 실적을 확인하기 전에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이 로드맵 자체로 놓고 보면요. 첫 번째는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대리점량에 대한 MLCC 가격 인상 효과가 OPM으로 분명하게 찍히는지를 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올해 하반기 대기업 향에 대한 가격 인상과 용인 공장에 대한 캐파 효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올해 하반기 AI 데이터 센터 향의 글로벌 업체 테스트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사막 콘덴서가 만약에 3월 27일에 그때 당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서 보니까 수익성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강화를 시키고 생산 능력을 확대를 시키면서 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를 시키고 또 고객 맞춤 영업과 신규 시장 개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올해 2분기 때 이 가격 인상 효과가 OPM으로 만약에 개선이 되는 게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하반기 대기업 가격 인상까지 붙으면요. 그때는 확실한 반등이 강하게 들어와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품에 대한 스펙 한계로 인해 가지고 이 판가에 대한 인상폭이 제한이 되고 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비중이 5%의 달성이 지연이 된다면은 지금의 고평가 부담이 먼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꼭 이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증권사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IM증권이 2월 23일 기준이요. 그 당시에 목표가를 5만 1,000원을 냈었고요. 1월 30일에 4만 원이었고 삼성증권이 최근에 6월 25일이었으니까 이때는 사실 투자 의견에 대한 목표가를 미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망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최근 주가가 기존 확인 목표가 평균 45,500원보다 147%가 이미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삼성증권의 표 기준으로 사마콘텐서가 올해 예상 PER이 53배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MLCC에 대한 피어 평균이 88.2배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시장의 잣대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예상 밸류를 대비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에서 반등이 들어와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발견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일단은 사막 콘덴서가 제가 보기에는 싸서 사는 주식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때 이 영업이익에 대한 점프를 먼저 가격에 지금 넣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715억이잖아요. 거기에 작년 순이익이 126억이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나누게 되면요. PER이 93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유 중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AI에 대한 수혜주냐 아니냐 이거를 바라보기보다는요. 올해 2분기 때 꼭 OPM 그리고 대리점향에 대한 가격 인상, 그런 다음에 하반기 대기업향의 가격 인상,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AI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5% 달성이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서치를 해봤을 때는요. 방향은 상방으로 열려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숫자가 늦으면요. 시나리오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 콘텐츠의 결국 관건은 딱 하나입니다. 올해 하반기 때 이 MLCC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과 가동률, 믹스를 실제 이익률로 증명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증명이 될 때가 확실한 반등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증명이 안 된다면요. 지금의 밸류 영향으로 일부 삼성전기 대비해서도 계속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막 콘텐츠는 제가 핵심 인사이트를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분석한 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꼭 성공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종목 분석 채널을 보셔도요. 저만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는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공부와 투자 마인드를 충분히 새길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세 가지는 꼭 부탁 좀 드리고요.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섹터, 업황이 있다면요. 편하게 말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